코포보를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코빼기는 코포보를 빼고 이야기합니다. 코빼기 9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빈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원년 멤버였던 윤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권윤진입니다. 1화에 나왔었죠. 1화. 네, 1화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계속 한번 나왔던 참석했지만 네, 어디 간다고 못 나왔죠? 성민이 나왔던 화에 네, 성민이 나왔던 화에도 나왔고요. 그 청춘 네, 저희 멤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 씨. 맞죠. 아무튼 반갑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요? 많은 일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일 아니었나요? 아프셨었잖아요. 독감. 그렇죠. 맞아요. 아팠나요? 맞아요. 독감 걸렸었어요. 네. 언제요? 한 2-3주 전에? 맞아요. 어떻게 아시죠? 그래서 안 나왔잖아요. 훈련 안 나왔고. 맞아. 그래서 계속 못 봤던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생각했구나. 거의 성민이 때 촬영하고 네, 맞아요. 처음 보는 걸걸요? 그렇군요. 지금은 다 나으셨나요? 그럼요. 나왔으니까 갔다 왔겠죠. 여행 갔다 왔으니까. 약간 열받네요. 왜 열받죠? 조금 진정해 주시고요. 저는 검정치마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했죠. 네. 그때는 저희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얘기 안 했나? 언제요? 안 했구나. 걸린다 때 이미 갔다 온 때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대훈이랑 있을 때 말했구나. 네. 네. 아무튼 검정치마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실패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정치마 콘서트 티켓 망령이 되어서 인터넷을 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못 가게 됐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손들어가지고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이죠. 아쉽네요. 그분도 상당히 아쉬워하셨던 걸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남자랑 남자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확률적으로. 그쵸. 네. 아무튼 그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검정치마 콘서트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공연이 재밌으면 더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 콘서트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조용하게 콘서트를 즐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뛰고 막 즐기기에 조금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앞 사람이 좀 키가 커가지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제 뒷 사람들도 짜증났겠죠. 앞 사람들이 키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막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를 온전히 못 즐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검정치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검태기에 오셨네요. 검태기. 근데 지금도 노래는 좋거든요. 엄청 많이 듣고 엄청 좋은데 그날은 왜 엄청 즐거웠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제 어떤 호르몬의 분비가 안 일어나서 좀 놀랬던.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좀 악재가 겹치지 않았나. 그런가요? 근데 그 당시 약간 현장 분위기도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조율 씨가 이제 검정치마 본명이거든요. 조율 씨가 오늘 여러분 더워가지고 컨디션 좀 안 좋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가수가 느낄 정도면. 그래서 제가 재미없었나요? 왜냐면 첫 콘서트 갔을 때는 진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청 잘 노는 거예요. 비교됐나 보다. 그런 느낌은.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까지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뭘까? 이런 이야기에 생각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윤진 씨는 뭐 이번 주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근데 왜 저한테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시죠?
사실은 이거 둘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하면 부담될까봐. 왜냐면 이미 5개를 준비해오라고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주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주제 말고 이번 주 이야기. 이거는 근황. 네, 근황 이야기는 제가 사전에 공지를 안 해서.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여행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한 일주일. 그러면 딱 그 어간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약간 지금 2가지 크게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진짜 한 아침 8시에 자서 그럼 난 4시에 일어나고 약간 그래서 오늘도 밤새고 왔거든요. 지금 밤샌 상태예요? 네, 밤샌 상태예요. 근데 되게 생생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좀 초췌해 보이네요. 지금이 밤인 거지. 지금 살짝 피곤해요. 약간 빨리 그런 끝내야 상태인데. 근데 오히려 새벽에 이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준영이처럼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무슨 영화 보세요? 오늘 방금 네. 그 스타 이즈 본이라고 좋죠. 진짜 좋아요. 그거를 보고 왔고 노래도 너무 좋고 코 만지는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터널 선샤인을 봤고 명장만 안 봤어요. 그저께 보셨나요? 봤죠. 4번 그거 아니에요? 기억 막 잃어버리고 이거 조작하고 이런 거죠. 눈밭에 기억을 없애는데 이제 다시 연인끼리 사랑하게 되는 약간 그런. 스포 당했네요. 자를까요? 제가 스포 당했어요. 저 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그럼 이것도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저만 당할 수 없어요. 이터널 선샤인은 좀 알고 봐도 재밌어요. 그래요? 아쉽긴 하다. 아쉽긴 하지만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실 볼 생각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저께 제가 노트북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그거를 거의 지금 한 5번째 또 보고. 노트북이 그거죠. 그 노트북에다가 막 적어놓고 뭐 그거죠. 네? 라이언 고슬링이랑 레이첼 맥아담스 나오는. 둘이 사랑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스폰인데 말해도 돼요 그냥? 그 할머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명작 위주로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로맨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또 로맨스의 나라에 다녀오셨죠. 근데 사진 보니까 너무 화창해가지고 로맨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왜 로맨스에 빠지게 되신 거죠?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아요? 네, 약간 잔잔하고 좀 슬픈 그런 로맨스가 새벽에 보기 너무 좋고. 또 새벽 감성. 네. 그렇죠. 새벽에 막 액션을 볼 수는 맞아요. 피 보고 이러면 좀 맞아요. 그냥 내 뭔가 지금 차분해진 마음을 그냥 그대로 쭉 이어나갈. 그럼 제가 추천한 게 해드려도 될까요? 만추 추천드립니다. 만추? 만추 현빈이랑 탕웨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키스신이 가장 긴 영화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보실 건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밤에 혼자 봐야겠네요. 만추. 왜냐면 저도 딱 그때 봤어요. 밤에 잠 안 올 때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현빈은 약간 제비기예요. 막 아줌마들 꼬시고. 순간 꽃집이가 있거든요.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줌마들 꼬셔서 아줌마들하고 데이트해주고 돈 받고 이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탕웨이는 주부인가 그냥 주부인데 가정폭력을 당해요. 남편이 때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맞다가 한 번 그냥 방어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했는데 남편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약간 헤어질 결심 그런 느낌인가요? 주인공이랑 좀 비슷한가요? 거기도 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모범적으로 복역을 해요. 모범수. 그래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 장례식이 있나 이래가지고 하루 나오게 됩니다. 그때 현빈을 우연찮게 만나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버스 이런 데서 만나지 않나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하루 동안의 일을 영화로 담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한 개 해드려도 될까요? 탕웨이가 엄청 그러면 마음이 뭐랄까 엄청 피폐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감정이 고갈된 상태. 굉장히 가정폭력을 맞아가지고 정당방위를 한번 했는데 엄청 운이 안 좋게 남편이 죽음으로써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엄청 슬프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거의 안 울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우냐면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막 식당에 갔는데 뭐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젓가락을 안 줬나 뭐 이런 엄청 사소한 건데 약간 그게 화내면서. 그걸로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게 도화선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막 우는데 현빈이 엄청 장난스럽게 걔 제가 이야기가 두 개가 섞였어요. 두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일단 그 울음이 엄청 인상 깊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막 엄청 큰 일에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쌓이다가 엄청 사소한 거에 탁 터지잖아요. 맞아. 그런 슬픔이 좀 공감돼서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하고 하루 동안 다니면 엄청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현빈이 엄청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막 이끌어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보실 것 같아요. 좀 잘 볼 것 같아요. 네. 만추. 새벽에 보면 완전 둘 다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스트레 가셨어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입으로 바로 넘어가서 네.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행복이란 무엇이다 한마디씩으로 정의해달라고 했는데 해오셨나요? 네. 그럼 저거부터 그냥 해볼게요. 행복하다는 거는, 행복은 오늘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오늘 사는 게 이제 산다. 리브예요? 리브. 리브. 네. 행복이란 오늘을 사는 것이다. 생각보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앞으로 나는 이럴 거니까 하면서 좀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아까워가지고 지금에 엄청 집중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을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오늘, 지금에 집중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게. 저희가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약간 그런 거 일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좀 길게 얘기할 줄 알고. 네. 길게 얘기해 주세요. 네, 행복에 대해서 네. 그냥 어제 좀 길게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이제 네. 사색에 빠져서 해보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저는 행복하다는 감정을 떠올리면 네. 주로 이제 저 자신한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데, 네. 내가 언제 행복하지? 그리고 나는 왜 행복하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뭔가 점점 이 질문들이 나는 언제 행복해지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에서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을 때 네. 그때 뭔가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화목한 가족도 있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뭐 맛있는 것들도 있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자연들이나 아름다운 뭐 풍경들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행복은 나에서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을 때 찾아오는 거라고 느꼈고요. 근데 왜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나한테 계속 시선을 그러니까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나한테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왜 행복하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독립적인 나 하나의 개체로만 보면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그런 관계에서 관계와 오는 네. 게 행복이다, 이런 거네. 그런 게 요즘은 원래는 제가 혼자 있고
혼자 사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뭐 갖고 있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윤진 씨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한가요? 근데 전 준영이랑 좀 비슷한 게 네. 뭔가 내 스스로의 성취, 뭐 나의 외모, 네. 나 스스로만 계속 보다 보면 네.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거에 비교돼서 덜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빠랑 언니랑 도란도란 밥을 먹어. 그러면은 그 모습에서 문득 행복을 느끼고 약간 지금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을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봤을 때 그 모습에 행복을 느끼고 약간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행복이 단순히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람들이 다 환경을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걸 느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지 않나. 선순환이 일어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감사하고 나조차도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감사가 행복으로 이어지고 또 그 행복은 또 다른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준영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좀 지키는 것이네요. 책임감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 좀 그런 관계나 네. 어떤 주변의 어떤 자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 계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게 행복은 감정인가요? 행복하다. 사실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늘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걸 생각했어요. 행복이랑 쾌락은 좀 구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에서 나오는 그 쾌락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전 행복이랑은 조금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나 스스로한테서 오는 뭐 제가 게임을 했을 때 오는 그 쾌락이나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내가 재밌는 영화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그 도파민에서 나오는 쾌락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의 발전에도 그러니까 그 잠깐의 도파민 분출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쾌락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그냥 평안하고 무던하고 무단하게 일상이 흘러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네. 그냥 엄청 일상적이고 네. 평범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편인데 그러니까 좀 아까 말했던 감정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태인 거죠. 행복한 상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행복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난 행복하다고 인식을 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여행을 가서 찾아오는 그런 뭐 어떤 예쁜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많으면 행복한 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옛날에 나의 해방일지 봤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그 명작입니다. 보세요. 그 새벽에 엄청 감성이. 볼 게 많네요. 네. 숙제입니다. 숙제. 나의 해방일지가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변의 어떤 압박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드라마로 담은 이런 느낌인데. 누가 해방돼? 둘 다? 손석구랑 주인공은 저는 그 지원 씨라고 생각해요. 지원 씨. 근데 거기서 막 그런 말들이 나와요. 10분인가? 하루에 10분인가 5분인가를 채우면 그 행복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을.
예를 들어서 저 최근에 자전거 저 크로스핏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크로스핏 하는데 이제 저는 집까지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자전거로. 그거 그냥 비 안 오면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빌리는 곳에 갔는데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또 찾아서 헤맸어요. 그러다가 어떤 호텔 앞에도 그 누비자인가요? 따릉이인가요? 따릉이? 경상남도가 누비자. 창원이 누비자. 누비자? 네. 따릉이 정거장이 호텔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가족이 내렸어요. 근데 그 약간 외국인 가족이었는데 약간 좀 아랍 쪽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떤 꼬마애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꼬마애가 저한테 막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녕해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런 한 5초, 10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루에 한 5분 정도 만들면 그게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하루에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는 그 행복한 기억이나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 하루는 좀 행복해지지 않나. 네. 맞는 말 같겠다. 그리고 행복을 항상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복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르면 행복 안 한 거잖아요. 아닌가? 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난 행복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신은 아니, 지금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은 안 행복하고. 지금 안 행복한가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 지금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사실. 윤진 씨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행복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저는 사실 아까 준영이가 말한 쾌락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행복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엄청 소소한 것도 있지만 엄청 큰 행복도 있고 그 크기도 정도도 종류도 엄청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행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행복은 고통의 후속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고통의 후속작. 굉장히 심한 약간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고진감래 이런 건가요? 목이 엄청 마른데 그때 딱 물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아까 준영이가 말했던 책임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엄청 기억에 크게 남는 행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19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었고 저는 약간 변태기가 있어서 저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준비도 엄청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뭔가 대학에 붙었다든가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하려던 걸 했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춤을 처음 추기 시작했는데 너무 하기 싫은 춤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그래서 너무 하기 싫고 막 왜냐면 저는 약간 정통 힙합, 스트릿 댄스에 좀 빠져있을 때였는데 저한테 갑자기 섹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을 수 있죠. 너무 하기가 싫고 그래서 막 울면서도 했는데 막상 그 무대에 서고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내가 이걸 엄청 잘 해내고 하는 내 모습을 모니터링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짜릿한 거예요. 저도 영상 봤습니다. 네? 그거 아니고 딴 거 아니에요? 옛날 그건 대학 때 이야기죠. 그 옛날인가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좀 그래도 공감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드립니다. 그게 섹시 댄스가 아니었군요. 섹시하다고 느끼셨군요. 그 댄스가.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신을 하고 그 9달 동안 사실 엄청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책임감 있게 아이를 위해서 나를 신경 쓰고 내 뱃속의 아이를
신경 쓰고 많은 걸 희생해야 돼. 그런 희생과 내 노력과 책임이 뒤따랐을 때 그 결과로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 행복이 엄청날 것 같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엄청 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고통의 후속작이다. 그래서 고통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저는 큰 행복으로 좀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소소한 행복들도 있지만 큰 행복은 고통을 극복했을 때 따라오게 된다.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행복을 자기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행복을 아닌가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럼 본인은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오는 삶마다 행복이 다 다르다. 이런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럴 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럴 때 행복할 수 있고. 약간 좀 핀트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네, 선우가 바뀌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행복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겠죠. 행복이 먼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이런 거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생각했으면 불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나쁜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윤진이가 아까 행복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행복이 있지만 인간에게도 다른 행복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마저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엄청 감명 깊은 생각이에요. 고통의 후속자.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이 엄청 값진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도달하기 힘든 감정. 그러니까 한번 탁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팍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진짜 자녀는 그래서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간다고. 갑자기 출산 장려. 저는 근데 진짜 자녀로 인한 행복이 엄청 클 거라고는 그 기대가 엄청 커요. 저도.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볼 때마다 그냥 흐뭇하시대요. 너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내가 내 자녀를 낳거나 내 자식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 봤는데 종지 부부라고 엄청 웃기신 여성분이 이제 막 라이브 방송하면서 막 하는 게 엄청 떴어요.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었는데 막 너무 뭐 우울하다 뭐 이런 사연이 있었고 우울증, 산후우울증. 그다음에 뭐 아이를 아니다. 행복하지 않고 내가 우울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성분이 아이를 낳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가 행복이래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은 행복을 만족에서 오는 거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네. 뭔가에 만족해야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뭔가 나의 성취나 뭐 사람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만족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행복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내 아이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가 100% 만족이래요.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냥 그 아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100% 만족감을 그냥 꽉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해서 그러면서 출산 장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은 말인데 사실 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물론 힘든 순간도 많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근데 엄청 뭐랄까 큰 사람의 행복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값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사춘기 한번 겪어봐야지. 저희는 또 자녀가 없었으니까. 아빠 건들지 마. 뭔지는 알 수 없죠. 직접 키워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간 정신승리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아닌가? 근데 자기대로 정신승리를 했다면 그것 또한 행복 아닐까요?
그냥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신승리면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승리가 필요하긴 하죠. 저는 지금 출산 장려가 필요한 지금 현재 저출산 시국이기 사회에서 때문에 비관적인 얘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출산은 저도 제가 애를 낳는 거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그거는 그렇긴 하죠. 저는 이제 합의하에 나중에 네. 결혼할 상대도 애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행복을 존재 자체, 예를 들어 자식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근데 뭔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는 행복하다 하죠.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느끼게 되실 거라는 반증 아닐까요? 근데 엄마는 행복할까요? 왜냐면 지금 아들 둘이 좀 헤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그러면 그런 게 있나요? 저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 진짜 행복했었는데 그때 몰랐구나 이랬던 순간들이 있나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전 대학생활이 그래요. 대학생. 전 대학생활 내내 전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교대에서 배우는 게 엄청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실용적인 걸 많이 배우잖아요. 교수법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막상 어려운 걸 배웠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뭐든지 다 반대를 갈망하는 법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좀 시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이 남들은 막 뭔가를 많이 해 보이는데 나는 그냥 하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코프볼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재미없고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행복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기억이었다. 근데 이건 또 그 미화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미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데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이랬었고 고등학교 때 이랬었고 대학생 때 이랬었구나가 생각보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지금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지금 내 주체적인 내 삶과 네. 뭔가 조금은 더 철이 들은 내 모습과 그런 게 또 좋아요. 아이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지금 좋아요. 네,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서 윤진 씨가 제 행복의 정의에 부합하게 살고 계시네요. 불행하지 않은 아니요. 오늘을 사는 것, 지금을 사는 것. 지금. 그래서 저는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네. 나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잘 살고 계시네요. 요즘 되게 많이 해요. 박수 한번 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부럽네요. 저도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너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이러면 절대 이렇게 살고 그래요. 싶어요. 준영 씨는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제일 뭔가 리즈 시절이었다. 왜요? 제 스스로한테 제일 잘생겼었나요? 제일 못생겼었는데 못생김 지향하시나요? 근데 그 고등학생만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대학생이 돼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고등학생일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을 따라서 그리고 뭐 동아리 선생님들을 따라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도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나 기억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게 남아있는 것 같고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인데 학업적으로 그런데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치열하게 살았던 때였어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행복했나? 뭐죠? 근데 그때 치열했던 그 자신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엄청 치열하게 같아요. 살았던 그런 것 자신이 제일 좋.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맞아. 행복했다기보다는 그때가 좀 그립다. 그립다.
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길을 잃으세요? 길식으로 하시나요, 진행을? 행복했던 그렇게 것 같아요. 했다가 어떻게 됐더라. 결국에 그냥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윤진 씨의 행복론하고 좀 맞닿아 있는. 고통 뒤에 고통의 후속작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의 후속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네, 마음에 드는 본인이 목표로 했던 대학이나 그런 성적을 못 그렇지 얻었어요. 않았을 때 그러면 너무 불행한 기억으로 남겠죠. 맞아. 그래서 결국 아니요. 대학을 못 가더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요, 사실. 불행했어요. 그렇죠. 좀 결과론적인 것도 있는 것 같네요. 행복이라는 게 결국엔. 어렵네요. 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좀 더 나이 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긋하게 사신 분이 아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딱 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섭외하실 건가요? 5, 60대 정도. 5, 60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학교 교수님 한번 제가 초대하고 싶거든요. 오. 아니면 진짜 제가 찾아뵙겠다고 말해놓고 제가 5월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연락 못 드리는 누구인가요? 교수님. 윤철기 교수님을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교대 교수님인데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쭤보자 한번. 그분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지. 근데 약간 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행복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아요. 제가 또 행복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도서부였거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을 막 고등학교 돼서도 대학생 돼서도 가끔씩 찾아뵀어요. 그 선생님하고 좀 마음도 맞고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밥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행복한 인생. 그러니까 사람과 맛있는 음식. 행복하긴 하겠네요. 고통의 후속작이진 않지만 그거는 좀 행복이 진짜 여러 개네. 행복. 고통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온 맞아. 그런 수익이 있어야지만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맞아. 일어나가 되는 거죠. 행복해지기는 참 쉽지 않네요. 어려운 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건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행복은 그러한 상태다. 이거에 동의하시나요? 어떤 상태다. 감정이 아니라 상태다. 저는 상태라고 동의하세요? 상태에 한 표 하겠습니다. 저는 상태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Both of them.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하잖아요. 그건 행복한 상태인 거고 제가 얘기했던 감정은 행복의 정의로 보면은 어떤 인내와 고난 끝에 얻은 성취나 그런 것들은 그 순간에는 감정. 행복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 개 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약간 주제로 행복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엔 조금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요? 이 행복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소소한 식사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 자연 이것만 봐도 행복이고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 끝에 맞이하는 그런 기쁨들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인생에서 기억이 남는 큰 행복을 하나로 정의를 했던 거고. 그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나요? 그건 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살기 나름. 살기 나름인 것 같아요. 행복과 감사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도 많이. 감사해야 된다. 그럼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러겠네요. 행복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렇네. 그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이런 거에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천만에요. 감사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의 이게 약간 20대 후반과 초중반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30, 40대도 궁금하네요.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할머니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각자 물어보는 걸로. 네, 물어보고 또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또 나와서 말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제 드디어 들켰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듣기셨죠? 누구한테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승빈아 너 혹시 뭐 라디오 이런 거 아니?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네. 제 저번에 사촌 누나가 인스타 올렸잖아요. 네. 저는 엄마랑 인스타 친구 아니거든요. 사촌 누나. 네, 엄마랑 사촌은 인스타 친구여가지고. 도로시님과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약간 서운함을 내비. 배신감을 심지어 이제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런 거예요? 7개나 찍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링크를 안 보내드렸다. 그랬던 일이 있었고요. 몰래 아마 보고 네. 계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행복에 대한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이제 여행 갔던 이야기 여행 이야기로 바로 잠깐. 넘어가나요? 잠깐 끊었다가 가시죠. 잠깐 네. 끊었다가. 근데 약간 요즘 약간 검정치마 인스타를 제가 한번 봤는데 네. 그 검정치마 인스타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드립치고 이러니까 검정치마가 참다가 한마디 남겼거든요. 뭐라고? 제가 15년 이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봤는데 그냥 제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드립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서로 예를 갖추면서 이야기해주기 약속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좀 약간 위트 있게 막 좀 무리하게 몇 명 사람들이 그랬겠죠. 무리했구나 좀. 근데 약간 검정치마 좀 실제로 좀 까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약간 예민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면 더 좋아하잖아요. 약간 까칠한 사람이 인기가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까칠하고 매력적이면 인기가 많나? 매력적이어서 가능한 행동인가? 까칠한. 그 뭐 나름대로의 매력이 다들 있지 않나. 그 부드러운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만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좀 적당히 좀 까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닌가? 전 싫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밀당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약간 네. 윤재인 씨가 싫대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까칠해야. 그것도 어떤 결핍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다정한 사람만 만나면 그런 까칠함이 결핍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한테는 잘하겠죠. 자기 사람들한테.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만 다정하고 남한테는 뭐 까칠하면 좋다. 근데 까칠한 거랑 싸가지 없는 것도 다르잖아요. 좀 비슷한 거 비슷한 것 아닌가요,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요? 까칠한 거 되게 부정적인 어감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잘 딱 끊고. 그러니까 약간 검정치마 콘서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어젯밤에 좀 고민을 했어요. 뭐 이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생각하다가 그냥 잤대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좋아해. 막 이렇게 박수치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침착맨도 좀 심드렁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게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매력적인데 그런 태도니까 먹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고.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애초에. 그래요? 심드렁한 거 좀 안 좋아하시나요? 윤진 씨는? 전 진짜 그래요? 싫어요. 전 침착맨은 좋은데 검정치마 별로인 거 보면 왜 별로죠? 그 까칠한 게 매력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까지인가요? 왜 별로까지? 저는 근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아, 그래?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검정치마 노래에 빠지면 검정치마 잘생겨 보입니다. 별로 안 잘생겼던데. 노래 안 아직 빠지잖아요. 노래에 빠지지 않았나. 제가 전제를 해드렸는데 바로 무시하고 그냥 안 잘생겼다고 해버리죠. 자, 여행 얘기로 넘어가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행 이야기, 여행에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기억 뽑아오라고 했죠? 제가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죠. 뒤가 이제 더 하이라이트니까.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본인이 제 부담을 왜 그러니까요. 본인이 왜 판단하시죠? 네. 까칠한 느낌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군요. 네. 일본 여행 안 들리시는군요. 네. 일본 여행에서 네, 일본 여행에서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 네. 세 가지 정도 준비. 제가 세 가지 뽑아오라 했는데 세 가지 다 채워오셨나요? 다 채워왔는데 오. 한 두 가지만 할까요? 아니요? 좋은데요, 세 가지. 말해주세요. 세 가지. 네. 제가 이제 규슈라는 지역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는 유후인 마을에서의 그 1박 2일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순간도 다 유후인 마을에서 있었어요. 좀 네. 그런 순간들은 좀 묘사를 해주세요. 그날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온도,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어떻게 보여드리죠? 사진 그냥 여기 저희한테 주시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으로 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그래 에어드랍으로.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첫 번째는 네. 쓰레기를 줍는 유후인 마을 사람들입니다. 음. 제가 이 유후인 마을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재밌게 놀다 와야겠다. 잘 온천 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숙소에서 자전거를 빌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지내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자전거를 한 3번 정도 탔거든요. 네. 근데 3번 중에 2번은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냥 자기 집 앞 치우나 보지 했는데 두 번째 보고 그랬을 때부터 이제 이분들은 마을 환경 미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나서 뭔가 이 마을이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더 뭔가 정감이 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유인 마을 사람들한테도 뭔가 더 애정이 가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려고 하면 항상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정이 갔던 그런 순간이어서 그래서 이 순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관광지로서는 원래 관광지가 되게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유지될 수 있던 게 저런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내가 사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야지 우리 마을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유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인 마을에서 떠나기 전의 상황인데요. 네. 마을에서 이제 도심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3번 줄이 제가 기다리던 줄이었어요. 네. 그 자유석이라고 이제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아서 타는 그런 네. 기차인데 이 할아버지랑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자유석을 타기 전에 자유석이라는 게 이제 선착순으로 기차를 타는 건데 네. 이 그 기차를 타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이제 이 노 부부를 만났어요. 네. 제 옆쪽에서 줄을 서고 계시는. 네.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게 줄이 맞나 이 3번 줄이 자유석 줄이 맞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말하셨죠? 그때 파포고 번역기를 써가지고 그렇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정도 물어보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제가 궁금하셨나 봐요. 한국에서 놀러 왔고 제가 그때 군대 가방을 메고 왔는데 그 군대 가방에 태극기가 딱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걸 아셨는지 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는지, 여기서는 뭘 했는지, 어디서 머물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대화에 끼셔가지고 뭐 한국 사람인데 일본 여자 어떻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메짜 가와이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너무 엄청 귀엽다. 네, 니혼고 제페니즈 걸이라 했어요. 그때 제가 일본 여자가 일본어로 생각이 안 나서 제페니즈 걸 와 메짜 가와이 데스 이러면서 했더니 스고이 하면서 귀여운 대화네. 그래 하면서 맞아 일본 여자 엄청 귀엽지 이러면서 이거 할머니를 향한 어필인가요? 그런 거 있나요? 그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런 대화를 하면서 네.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네. 그래서 근데 이때 대화가 다른 데서는 이제 되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토크. 그 이런 대화가 아니라 그쵸. 필요해서 하는 대화. 네,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서 하는 대화들은 네.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랑은 진짜 담소를 서로 뭔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음. 그런 대화가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되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차가 왔어요. 네. 기차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빠이빠이 하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조심히 가세요 하고 탔어요. 각자 탔는데 네. 제가 이제 이분들이 계속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랑 했던 대화도 되게 잔상에 남고 네. 그래서 이 기차가 멈출 때마다 창밖을 봤어요. 이분들이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그러다가 이제 한 5번째쯤 멈췄을 때 네. 이분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아는 체는 못하고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네. 뚫어져라. 네. 근데 할머니께서 딱 저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오오 이러면서 네. 알아보시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툭툭툭 치면서 네. 저 청년이야 하면서 오. 하시니까 할아버지도 되게 막 반갑게 인사해 오. 주시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이제 안녕을 이렇게 그래서 했네요. 또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어떻게 해야 했나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애매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해야 됐는데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 공손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억이 많이 남겠네요. 뭔가 그런 기억들이 네.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인 거예요. 너무 이 에피소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기차에서 그래서 네. 막 망상을 했어요. 무슨 방송? 내가 저분들을 따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어색해지잖아요. 저분들한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까 막 이런 망상을 했는데 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네. 뭔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되게 많은 느낌을 얻을 수 있구나. 되게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행지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더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맞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한국에 다시 올 거 맞아. 아니니까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도 좋았. 그래서 더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랑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번 화 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선행했던 이야기인데 네. 한 번 더 해주시죠. 이제 그 노부부랑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제 뒤에 바로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자면 되게 나풀나풀거리는 원피스를 입으시고 그리고 꽃 마스크를 쓰셨어요. 귀여워. 꽃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막 머리도 빠글빠글하시고 뭐 구두 신고 모자 쓰셨나요? 양산도 이렇게 좀 오. 꽃무늬 이런 어. 양산 완전 지브리 감성인데. 네.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얼굴은 좀 조금 괴짜같이 생기셨어요. 막 못생기셨다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고약하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약한 까칠하시게. 할머니. 까칠한 그 애니메이션의 그 까칠한 그쵸, 그쵸. 할머니 느낌이구나. 딱 그 까칠한 아. 할머니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성격도 약간 그러셨던 것 같은 게 저랑 이제 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를 뒤에서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마땅치 않은 느낌? 석연치 않은 느낌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나를 좀 싫어하시나?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랑 헤어지고 노부부랑 헤어지고 제가 이제 기차가 왔는데 할머니께서 쭈뼛쭈뼛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셔가지고 줄을 쓰시다가 이제 뒤로 앉으신 거죠. 뒤에 의자에. 그러다가 이제 쭈뼛쭈뼛 계시길래 제가 제 앞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면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먼저 타시고 제가 그 다음에 타고 이제 각자 자리에 앉았는데 할머니께서 뭔가 그게 고마우셨는지 저한테 이 과자를 주셨어요. 이걸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아리가또 하면서 되게 아리가또 이러면서 당차게 딱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를 오해했구나. 약간 괴짜 할머니 같은. 근데 약간 그때의 경험을 표현하자면 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괴짜 할머니가 한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선행을 베푼 거에 감동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음. 그래서 그 할머니랑 이 할머니와의 그 경험도 되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에요. 뭔가 그래서 이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할머니에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캠페인인가요?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도- 캠페인을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도움이 네. 필요한 나이가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노인 공경. 출산 장려와 노인 공경 캠페인. 내가 도와야 남도 나을 도와. 멈추세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약간 흥분하셨는데요. 돕겠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아, 도파민이 계속 네, 폭발하나요? 도파민이 지금 한 200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 아주 행복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윤진 씨에게 토스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진 씨의 일단 윤진 씨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네. 한 8박 10일 정도로 이탈리아를 다녀왔고요. 위쪽 지역부터 말하자면 밀라노, 베니스, 그다음에 로마, 피렌체가 더 위인데 피렌체, 로마, 그다음에 바리라는 약간 남부 지역의 작은 도시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파리. 처음 듣네요. 파리는. 저도 파리 처음 들었습니다. 바리가 약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바다로 예쁜 지중해니까 거기가 네. 바다 예쁜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남부가 또 되게 좋잖아요. 음. 이탈리아는. 남부에 저기 거가 있는 나폴리가 남부에 있나요? 조금 밑에 더 있어요. 밑에 있나요? 파리보다 더 밑에? 아마 그럴 거 잘 몰라요 사실. 아, 나폴리보다 더 아래 있네요. 파리가. 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네. 그 제가 좀 적어온 게 아, 준영이랑 근데 그 이탈리아는 왜 가셨죠? 일단 네. 근데 이거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번 화를 대부분 안 네.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리셋해서. 네. 항상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중학교 친구가 네. 이탈리아 교환학생으로 가 있었어요. 베니스에. 그리고 저는 이제 임용을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발령이 나면 이제 평생 직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나만의 자유 시간이 있을 때 좀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친구가 교환학생 가 있다는 사실이 좀 맞물려서 이탈리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조금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첫 여행지는 아니죠. 해외 여행지. 네, 근데 혼자 여행으로는 첫 여행이에요. 그 전에 유럽 여행은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럼 첫 동남아시아. 유럽 여행이 이탈리아가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온 게 사실 준영이랑 결이 엄청 비슷해서 좀 놀랬거든요. 혼자 여행이라서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맞아요. 관찰자 입장으로.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행에서 기억나는 게 뭐야라고 하면 보통 여기가 엄청 예뻤고 여기가 엄청 멋있었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그냥 약간 사건? 사람들이랑 있었던 사건? 저는 그다음에 그런 게 더 좋아요. 맞아요. 제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기억에 남아서 변화까지. 이야. 일단 비슷한 결로 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사실 엄청 저는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었어요. 스몰 토킹. 그리고 영어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른 유럽 사람들도 그렇지만 엄청 말을 많이 걸어요. 아, 그래요? 말을 많이 걸어요. 남녀에 상관없이? 네, 남녀 상관없이 정말. 맞아. 그리고 특히 좀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저씨들이 좀 말을 많이 거시고. 근데 우리도 약간 뭐 벤치에 앉아 있고 하면은 할아버지들이 가끔 말 거시고 막 할 때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런 감성, 약간 말 그런 거시고 감성. 저도 할 때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막 말 걸었던 기억. 저도 오늘 아침에 저 사는데 청소해 주신 아주머니가 아침에 그 밥을 배달시켜가지고 그 키트 같은 게 있어요. 가지러 가는데 갑자기 저랑 좀 안면이 있으세요. 갑자기 아유 총각 왜 이렇게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침부터. 주작 아닌가요? 너무 감사했다. 그래. 빈말이라도 감사하네. 빈말이지만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그 팩트 체크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말을 되게 많이 걸어주셔서 스몰 토킹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게 3명이에요. 네. 3명이나. 네. 이야.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발이라는 지역에서 친구랑 그 발이라는 지역은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혼자 가는 거여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파리에서 로마로 싸게 가고 싶어서 버스를 예약을 했어요. 화장실이 있는 버스였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6시간이 걸리는 버스였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낮 4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해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이제 옆자리에 약간 비슷한 나이대 남성분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저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1시간 이제 바로 이어폰을 끼고 넷플릭스를 봤죠.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그랬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르고 제가 다시 이제 화장실 갔다가 탔어요. 네. 그분도 이제 다시 오면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디서 왔냐부터 해가지고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이런 거 막 엄청 이제 얘기를 하다가 6시간의 여정 중에 1시간을 제가 뻐겼는데 나머지 5시간을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진짜요? 5시간 이야기를 해요? 5시간 내내. 대박이다. 근데 어떻게 말이 안 끊이고 계속 질문을 생산해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사실 질문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 질문 대답고 이게 티키타카가 아니라 질문 대답. 질문, 대답? 그 정도면 그분이 약간 윤진 씨한테 관심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질문, 대답,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얘기를 하다가 제 질문. 대답. 그런 느낌으로 초대하고 싶네요, 팟캐스트. 궁금하다 진짜. 근데 이분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재팬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일본을. 그래서 재팬 옆에 있는 나라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신 좀 아쉽네요, 분이었고. 그 부분은. 근데 그래서 오히려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제가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첫인상이네요. 한국 네. 첫인상. 그래서 내가 나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막 구글 지도에서 막 여기 가봐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한국 문화 같은 것도 조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처음 만난 약간 처음 길게 얘기해본 이탈리아 사람인데 엄청 친절하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가 그 알베르토? 네. 그 이탈리아에서 사람인데 방송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탈리아랑 한국이 정이 많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정이 많고 되게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이랑도 엄청 화목하고 아끼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분이 이제 제가 로마에서 내렸을 때 제 짐 캐리어를 다 들고 제 버스가 올 때까지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기다려줬어요. 와, 진짜 그래서 그런 친절은 진짜 쉽지 않은데. 심지어 그분은 그분이 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에어포 그 공군이셔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공군이셨는데 그래서 그 군인 좀 일행들이 몇 명, 한 3-4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잠깐 기다려 하고 저를 이제 데려다주고 한 15분 정도 버스를 같이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프란체스코입니다. 땡큐 프란체스코. 땡큐 프란체스코. 일단 여성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을 계속 계속 그런 의심을 계속 지금 아까 전에 한번 아니라고 답을 드렸는데 왜 자꾸 불륜 분위기 주장하시죠? 계속 왜 불륜이 아니라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죠? 그 남성분들의 그 진위가 뭘까? 그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정확히 몰아가는 말을 하시는데 그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멈춰주세요. 도파민 지금 폭발하고 시간인데 멈춰주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좋네요. 네. 아무튼 근데 너무 친절해서 진짜 착하시다. 그때가 이탈리아 며칠 차예요? 그때가 한 중간 정도 됐을 때요. 근데 그때 처음 말을 해본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하고? 아니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말했던.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는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대화. 뭐 버스킹 보다가 이거 진짜 멋있지 않냐? 뭐 그러다가 혼자 왔냐? 뭐 여행객이냐? 어디서 왔냐? 뭐 이 정도의 스몰 토크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패턴을 다 알아요. 말 거는 패턴. 버스킹을 하다 보면 옆에서 really nice. 이래요. 그래서 is it? 이렇게 하면 yes, right.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이 where are you from? 약간 이탈리아 사람들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에요. 정이 많다는 게 Are you on a trip? 아니면은 뭐 is it your first time? 이렇게 처음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yes, I'm going on a trip now. 이렇게 하면은 where are you from? 이래서 Korea 하면
코리아. BTS. 뭔가 그 어. 산악회 생각나. 아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멋지다, 그죠? 막 대화가 이제 딱 그 음. 패턴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가 처음이었어서 너무 기억에 남고 또 사실 저한테 엄청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탈리아에 대한 좋은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준영이처럼 나도 한국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관광객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제 로마를 제가 첫날에 도착을 했어요. 네. 4시에 도착을 했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녁도 먹고 하니까 해가 질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좀 날씨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엄청. 그냥 딱 쨍쨍하고 있는 해지니까 내내 다 날씨가 좋았어요? 네, 저는 다 좋았어요. 저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조금 동선이 애매한 거예요. 어디 관광지를 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숙소 콜로세움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를 걸었어요. 야경을 좀 보려고. 그러다가 언덕 이런 데 올라갔는데 하필 그날 보름달이 뜬 거예요. 엄청 큰 보름달이 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그냥 보름달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또 혼자 오신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또 really nice 이러면서 이제 또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다들 약간 시동 거는 것 같아요. 윌 나이스가 부릉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감흥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감정을 되게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이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약간 서양 사람들, 북유럽 빼고 서양 사람들 대부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이탈리아 이런 거 하죠. 맞아요. 표현을 많이 해요, 표현을.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은 나머지 2명이 다 미국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옆에서 이제 멋있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 나라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왜냐면 길거리에 딱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코리아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었냐. 그러니까 그분도 군인이셔가지고 그 비무장지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평택이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카투사 뭐 용산에 계셨냐 그러니까 자기 용산에는 없었고 몇 번 들락날락 한 적은 있었는데 평택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했는지 그러네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콜로세움을 이미 자기가 한 바퀴 돌았는데 자기가 한 바퀴 소개를 해주겠다. 같이 걸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 아저씨랑 걸었어요. 콜로세움 한 바퀴 돌고 그 위에도 조금 올라가 보고 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제 가야 할 때 되지 않았냐. 그러다가 뭐 음식 얘기도 좀 하다가 내가 한식이 되게 그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럼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은 같이 한식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왓츠앱 그 미국 사람들이랑 서양 사람들이 이제 왓츠앱을 많이 쓰셔서 왓츠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연락처를 공유를 하고 그러면은 이날 뭐 7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식당은 내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만나서 이제 한식당을 갔어요. 가서 그때 했던 얘기도 약간 조금 진지한데 약간 남북 그 분단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뭐 베트남 전쟁이나 뭐 다른 여러 전쟁에도 참여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했을 때도 뭐 실제로 전쟁 중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때 진짜 참전 용사죠. 그런 좀 희생되고 민간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약간 이런 상황들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인상이 깊었고 미국인이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밥을 사주셨어요. 더 인상 깊었겠네요. 근데 혹시 메뉴가 뭐였어요? 제육이었어요? 저는 순두부찌개였고 그분은 이제 삼겹살? 아니요 불고기 덮밥 뭐 그거였는데 딱 서양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외국에서 한식당이 너무 비싸요. 제가 먹은 게 18유로, 17유로 정도였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곱하기 1,400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3만 원. 비싸긴 하네. 25,000원 뭐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한 끼에 25,000원인데. 선뜻 내주신 게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 사실 그분 나이가
52세였어요. 나꽤 많으시네. 딸 보는 느낌으로. 약간 딸 보는 느낌을 엄청 귀여워해 주시고. 근데 딱 딸 정도 나이 되겠다. 맞아요. 저희 아빠가 그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막 따라가고 이럴 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는데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간 상태였고 뭐 산책이랑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얘가 나 하나를 해코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30분을 나랑 얘기를 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사실 너무 로마가 번화된 도시다 보니까 엄청 음침한 곳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방적이구나. 그 사람이랑 산책했던 것도 다 그냥 사람들 많은 곳이었고 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것도 그냥 식당에서 만나고 그 식당도 엄청 유명한 식당이라서 사람 되게 많고 이런 데여서 엄청 경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사실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하죠.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엄청 마지막에 밥 먹고 그분도 또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할 때도 하느님 모두 잘 되길 바래 하면서 이제 가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살잖아요. 거기 관광객들 엄청납니다. 도와주셨나요? 네, 가끔씩 저한테 길 물어보거든요. 제가 몰라도 데려다주고. 데려다주진 않아요. 알려면 되나요? 아니 데려다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건 괜찮다고. 좀 무섭나?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로 가서 turn left at the corner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랬죠. 네. 이탈리아 남자 재평가가 좀 시급하네요. 괜찮아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네. 멋있다. 심지어 근데 한 명만 이탈리아고 한 명은 미국인이었어요. 다음에 말할 사람도 미국인이에요. 또 미국이에요? 네. 이 정도면 미국인 재평가. 약간 이제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기억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딱 그 저녁 먹기 전날 처음에 보름달 보고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 간단하게 맥주만 살짝 마시고 가는 그런 바가 있어서 날씨도 너무 좋은데 그냥 맥주 혼자 마시고 가야겠다 해서 미리 찾아본 데는 아니고 미리 찾아본 데는 아니고 집 가는 길에 그냥 발견한 바에서 맥주를 하나 시켰는데 이제 야외 테이블이었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미국인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앉자마자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또 말을 거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나이스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술을 마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 어디서 왔냐 해서 코리아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거야. North or South.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엄청 깔깔깔 웃어서 당연히 남한이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 그분들도 엄청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단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혼자고 또 사실 엄청 체구가 작은 여자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또 근데 이렇게 밤에. 혼자 여행 다니냐, 부모님이 뭘 안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것도 좀 공통점인데요. 그럼 부모님이 뭘 안 하시냐 이것도 물어보시고, 무섭지 않냐,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해코지한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 보시면서 만약에 너가 뭐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 하면서 제 손가락을 막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연 모양으로 제 손가락을 이렇게 조작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줘 이러면서 이제 장난꾸러기시죠. 그러니까 그 재치가 저는 사실 되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유머러스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입에 먹는 샷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잔 더 자기들 먹을 건데 너도 한번 맛볼래? 해가지고 너무 스트롱하면은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제 것까지 시켜주시고 같이 마시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제 거를 다 계산하고 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 아버지뻘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 그분들 거의 한 70세는 돼 그러니까 보이시는. 손녀, 딸 보듯이 이렇게 진짜 해주셨네. 그런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저는 사실 어떤 도시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은 꼽을 수는 없는데
어떤 도시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꼽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이탈리아가 풍경이 좋아서. 이탈리아가 도시국가가 합쳐진 나라기 네. 때문에 도시마다 특색이 엄청 달라서 그쵸. 어. 다른 뭐가 더 매력이 있죠. 아름답다라고 논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냥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서 저는 제일 좋았던 도시가 어디야라고 하면 로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 당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어야 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전에 그 네.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친구랑 파리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저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약간 흑인계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니하오 이러면서 네.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그거 한 번밖에 안 당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셰셰라고 했나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셰셰 않아요. 이렇게 했나요? 생각보다 아. 그냥 아무 감흥 없어요. 아무 음. 감흥 없고 약간 불쌍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측은하다? 실제로 좀 측은한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냥 거의 소리치듯이 랑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저는 뭐라 하는지도 몰랐는데 옆에 친구가 야 방금 들었어? 니아오라고 한 거야. 이래가지고 네. 그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한 인종차별 한 번도 안 당했고 소매치기도 안 당했고 해서 다행이네요. 안전하게. 네. 그러게요. 자 이제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런 거 해봤나요? 아니요. Do you know BTS? BTS 근데 제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서 Do you know 김민재 했나요? 모르시나요? BTS 모르고 김민재 인기를 좀 봉준호? 실감하셨나요? 기생충?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는 알더라고요. 김민재는요? 김민재는 제가 킴 이런 그 옆에 5시간 얘기한 프란체스코한테 얘기를 했는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른다더라고요. 저런 나폴리가 아니니까. 나폴리 맞아. 나폴레옹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는 제 가치관이 바뀐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사진을 약간 별로 엄청 관련 있는 사진은 아닌데 네. 이게 제가 파리에서 친구들이랑 갔었던 해변이에요. 아 예쁘다. 근데 진짜 이게 예쁘다. 그냥 다 확대를 하면 사실 거의 살색밖에 없거든요. 예쁘다. 누드비치인가요? 누들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 자유분방하게 입어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도 사실 저는 처음에 이탈리아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몸매였으면 나는 내 몸매가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 입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입으시고 그런 몸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겠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도 노출하면 안 되고 이 사람도 노출하면 안 되고 이 사람만 노출해야 돼. 약간 이런데 이탈리아 오니까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를 제가 보고 나서 진짜 나는 너무 그런 외모지상주의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저도 근데 잠깐 이야기하자면 네. 이탈리아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유분방하다고 느낀 그 경험이 딱 공항에 처음에 딱 이탈리아 도착해서 공항을 딱 나오는데 그 공항 밖에 이탈리아 여자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손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담배를 피면서 유모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자유분방한 건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남자인가요? 그냥 더워서 깐 거 아닌가요? 이걸 베이징 비키니라고 해요.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아저씨들이 런닝을 비키니로 만들어서 입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녀요? 네. 잠깐 까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고 다녀요. 근데 더워서. 저는 이런 것도 자유분방 아닌가요? 금지령이라는데요? 근데 저는 자유분방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웃는 이유도 아저씨인데 저런 배가 뚝 튀어나왔는데 저런 옷을 저렇게 입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조금 외설적이긴 한데 사실 외설적이라고요? 뭐 서양의 엄청 복근 단단한 남자가 저렇게 입으면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외모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뭐 다이어트를 엄청 심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살찌면은 좀 더 펑퍼짐한 거 입고 싶고 좀 노출 있는 거는 그래도 좀 빠져야 입고 싶고 약간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서에는 따르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움을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나 스스로 옥죄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야겠다. 남의 시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고 남들한테 사실 뭐 내가 아예 빨가벗고 다니는 것만 아니면 그쵸. 사실 남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요. 잠깐 보고 말죠, 사실. 잠깐 보고 말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데 던져지면 좀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약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여행 가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옷차림들을 외국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런 배가 많이 계속 오른 소리가 나나요? 그러면 이탈리아 만약에 가시면 네. 베이징 비키니 하고 다니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베이징 비키니 이거는 근데 보기가 안 좋아. 약간 놀리는 말이에요. 이거를 베이징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베이징 사람들이 쓰지 워낙 말아야겠다.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회 현상을 실제로 말하는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맞죠. 아저씨들 다 까고 다녀가지고. 이거 너무 시선을 안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까지 이렇게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로움이 아니다잖아요. 저는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자유로움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게요. 진짜 좀 어렵네요. 정확히. 맞죠. 남에게 맞아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로움이 음. 좋은 건데. 근데 저는 그 이탈리아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의 옷차림이 뭔가 보기 안 좋거나. 보기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꽉 막힘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어서 저는 좋네요. 좋은 쪽, 더 저를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좀 너무 억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옷이 엄청 엄격해요, 사실. 진짜 그런. 한국, 일본이 6.25 사상 때문에. 엄청 타인을 엄청 많이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선이 있잖아요. 민폐 서로가 끼치는 걸 싫어하죠. 이걸 넣으면 안 된다고 민폐 생각하고. 끼치는 걸 싫어하죠. 그 그러니까 옷차림도 장점이자 그런- 단점이지 않나. 그렇죠. 네,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나. 딱 중도를 지키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유로운 도시. 부산. 저는 부산을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생각합니다. 벗고 다닐 수 있고. 네. 좀 그런. 한국에 약간 아까 어디 갔다 했죠? 바리? 한국의 한국에 바리로. 바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부산, 남해, 좋네요. 진해 뭐 이런 데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좀 비슷한 결의 얘기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랑 문화가 엄청 다르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거를 계속 경험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다양한 문화에서. 아직까지 이탈리아는 열쇠를 쓰거든요. 도어락이 없어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그 열쇠를 쓰는 게 불편한데 왜 열쇠를 쓸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 열쇠를 쓰죠? 정답은 저도 모르죠. 아직 개발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전통 신기한 이런 걸 것도 고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 그 열쇠를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쵸.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그 정서도 저는 되게 다르고 신기하다고 느꼈었고 뭐 계산하는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운전할 때도 무조건 인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 같은 거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 길가에 서 있기만 해도 일단 멈추거든요. 차들이. 멈추고. 약간 차들이 빵빵하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빵빵은 하지만 엄청 다 멈춰주고 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하더라고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런 뭐 운전 문화라든가 뭐 스킨십 문화라든가 아니면 계산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그 다른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은 왜 다르게 나랑 생활하지? 이것도 너무 궁금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문화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보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막 관찰하게 되고 그렇죠. 이 장면 하나하나를 다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막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요즘에 조승연 작가님의 저도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많이 보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성장은 불편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라는 게 이 문화 간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를 겪으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저도 열쇠를 쓰는 게 불편했고 그런데 왜 열쇠를 쓰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정서는 뭐고
이걸 이렇게 하게 된 역사는 뭐고 이런 것들을 점점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런.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장은 불편함에서 온다. 그 영상인가요? 혹시 그 살기 좋은 성격별로 살기 좋은 도시? 그랬던 것 뜨던데 알고리즘에.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닌가? 요즘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작가가. 그래서 그 이탈리아 여행 전반에서 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느끼면서 걷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그 전반적인 근데 약간 되게 기억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탈리아 도시의 분위기가 좀 여유롭나요? 여유로운 분위기가 좀 있어요? 좀 칠한 그런 게 있어요? 다리가 그런 좀 바이브가 있어요? 좀 근데 한국 사람보단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바쁘고, 이탈리아가 근데 너무 인구 밀도 좀 있지 않나요? 이탈리아도? 아닌가? 근데 관광객이 사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인지 관광객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마 관광객이었을 수도 있겠다. 관광객이 훨씬 많을 관광업의 거고.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이탈리아는 그렇죠. 나라 자체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 이탈리아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잖아요. GDP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걸요 아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오르내리라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좀 여유 이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막 그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단 여유 있긴 한데 막 프랑스 사람들은 엄청 여유 있다고 하잖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고 네.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그래요. 그 계산 문화가 어떤 문화죠? 팁 이런 거? 여기는 팁은 없는데 네. 일단 자리세라는 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 음식값을 주고 차림비구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는다는 자리값을 한 2유로 정도를 내요. 안 내는 가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자리값을 책정해서 음식값을 포함시키는 건데. 포함해서 음식값을 책정을 하고 포장을 한다 하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뭐 방문 포장 할인 이렇게를 해주잖아요. 약간 시장 느낌이네요. 시장에서 회 살 때도 거기서 먹고 갈게 하면 돈 더 내야 되잖아요. 상차림비 이런 거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게 반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포장을 해야 재밌다. 할인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포장해야 포장 할인이 있는데 거기는 애초에 음식값은 그냥 포장비 우리나라로 지금 포장비로 받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다. 야외 테이블이 이탈리아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맞아. 사실 진짜 저랑 친구랑 먹으면서 생각한 게 이거 그냥 테이블에서 먹다가 그냥 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라고 근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양심에 맡겨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양심이 기반이 된 그 문화도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우리 카페에서 뭐 노트북 이런 거 두고 가면 안 훔쳐가잖아요. 그쵸. 그것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죠. 양심이잖아요. 비싼 걸 안 훔친다. 자전거 빼고 자전거만 훔친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한 3개 잃어버렸어요. 진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그 막 여러 가지 문화 다른 점들이 신기했다. 보면서 많은 거 보였다 했잖아요. 자리세 문화도 그렇고 그런 거 한 개만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뭐 기억나는 거. 여기는 층이 0층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0 적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0이 그것도 재밌겠다. 적혀 있어요. F로 돼 있나 4층이? 아니요, 그냥 4층이라 돼 있어요. 4에 사이드. 대한 그게 없나 보네 그러면. 그것도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내가 이렇게 열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동문이 맞아요, 따로 맞아요. 있고 엘리베이터 문을 이렇게 열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안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열고 자동문이 열리는. 열고 자동문.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띵동 눌렀어. 예. 그다음에 내가 1층에 있으면 1층에 도착을 했어.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문을 내가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돼. 되게 옛날식이에요. 다 옛날식이에요. 되게 엄청 엘리베이터도 옛날식이에요? 엄청 옛날. 그래서 막 엄청 덜컹덜컹 맞아. 막 근데 그러면 막 편의점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편의점이 있긴 한데 네. 빨리 닫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24시 개념이 없을 거 같아요. 24시 개념. 배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배달 뭐 하는 사람이 좀 보이긴 하던데 오토바이 근데 한국처럼 타고. 배민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 한국이 참 살기 좋죠. 그런 거 보면. 그럼 밤에 야식 때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참군요. 네. 아니면 바에 가서 술집에 가서 그냥 피자 안주. 한 조각 이런 거 먹거나. 거긴 피자 한 조각 이렇게 팔아요?
한 조각으로도 팔고 한 판으로도 팔고 조각으로도 많이 팔고. 가고 싶네요.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는 못 드셨겠네요. 네. 저 이거 먹었잖아요. 저는. 홍대에서 먹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내추럴입니다. 그러면 네. 끝인가요? 준비한 이야기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네. 후회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저번에도 그 전에 음,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총평. 이탈리아 여행 총평. 총평. 저는 이탈리아 여행이 네. 약간 제 삶의 진짜 터닝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진짜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포인트까지. 그리고 이거를 혼자 갔기 때문에 더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혼자 내가 뭐 가족들이랑 가거나 친구들이랑 가면은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데 약간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나라를 느끼러 어쩌다 보니 그 나라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다른 문화도 엄청 많이 느껴보고 싶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약간 혼자 여행하고 해외로 여행하는 거에 대한 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여행이 사실 엄청 그렇게 많은 몇백씩 투자할 만큼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탈리아 여행을 간 것도 내가 직업을 갖기 전에 그냥 나만의 자유시간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투자해보자 이 정도였지 여행을 꼭 가야 돼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고 나니까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만한 경험들이다. 내가 진짜 한국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고 한국에서만 사는 건 열심히 돈 벌어서 여행 좀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그 여행이 진짜 막 관광을 하러 다니는 그런 여행도 물론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 문화를 느끼고 그 나라의 매료되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있으면서 제 가치관이 바뀌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는 좀 너무 나를 옥죄고 이러지 말자. 그 외모지상주의나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가치관이 여유롭게. 바뀐 거를 스스로 느끼니까 다음엔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좀 사람 좀 개방적으로 배우는. P이신가요? MBTI? J예요. 근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셨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보름달 보러 가고. 제가 일부러 이제 J지만 진짜 P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 완전 뚜벅이로 그냥 P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진짜 저는 너무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약간 꾹 참았어요. 숙소도 경로를 다 정해서 이 경로에 맞춰서 숙소도 정하고 이 경로에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음식점을 정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그냥 숙소만 정하고 아무데나 그냥 맞아요. 싼 데로 그냥 잡고 그래서 좀 로마 숙소는 좀 멀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동선 낭비를 오히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벌어지니까. 네. 맞아, 진짜.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봐요. 네. 제 주변에서 처음 봐요. 뭘요? 여행의 결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직접 내뱉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막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결과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제 모습이 더 단단해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인도 갔다 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인도가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인도가 별로였어요. 다 더 좋은 인도. 그러니까 인도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인도가 터닝 포인트인 사람도 많겠죠.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내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아니었다. 네. 아무튼 후회되는 거 그런 말은. 네. 후회되는 거는 네. 이탈리아가 엄청 옛것을 많이 보존하는 나라고 네. 그 고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은 그쵸.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나 피렌체나 베니스도 그렇고 그냥 지나다니는 데마다 엄청난 건축물이 많고 성당도 많고 그 역사가 깃든 건물들이 그냥 다 엄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탈리아가 여러 도시국가가 하나로 합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의 역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의 사람들의 정서도 다르고 이 뭐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잘 알았으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를 갔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다 설명해 주니까. 근데 그건 좀 아깝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건축이나 저는 이탈리아 또 갈 거거든요, 무조건. 작품? 다음에도. 그래서 저는 예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뭐 미켈란젤로는 이제 건축에 조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건축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고 보고 싶은데 이제 미술, 예술 이런 거는 별로 흥미가 없고 건축이나 그다음에 그 각 도시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가고 싶어요. 다음. 근데 이탈리아 전문 선생님 되겠네. 근데 미술도 알고 보면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원래 미술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가이드분이 막 이 작품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미술도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공부하시면 그렇죠. 요즘은 뭐 이렇게 있지 않나요? 공부해 오시고 저희 좀 알려주세요. 공짜로 네. 배우시게요? 네. 이제 미술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 그럴 수도 갑자기 현지 가이드 투어 막 하고 그래도 바티칸 투어 막 내가 하고. 이민은 안 됩니다. 이민은 안 되고 놀러만 자주 가시는 거. 알겠습니다. 파견교사, 파견교사 이런 거 하세요. 이탈리아 가이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잘 어울려요. 네. 인종차별하면 뭐 바로 가운데 손가 올려주고 주먹 감자해주고. 끝인가요? 후회되는 거? 네. 진짜요?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좀 더 하나입니다. 공부하고 올 걸. 아무튼 아주 저도 들으면서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파리가 가고 싶네요. 전 파리. 저는 파리. 파리? 이강인 보러 가고 싶네요. 파리 좋습니다. 저도. 이강인 좋아하세요? 네. 요즘 이강인이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조만간 현수 씨한테 좀 전화 연결하려고 제가 미리 말을 지금 좀- 어디에 계시대요? 지금 프랑스에. 프랑스. 오. 그래서 제가 그 유니폼 사실 거냐고 하니까 뭐 없다고 지금. 한 구할 수가 없다고. 20만 원이에요. 네, 구할 수가 유니폼. 없대요 지금. 150유로. 뭐 오늘 그거 한대요. 프랑스 혁명 축제 간대요. 현수 씨. 요즘 또 위험하지 않나요? 시위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현수 씨는 잘 살아. 막 자전거 타고 이제 막 거기서도 막 따릉이 같은 거 타고 계시던데. 또 환경 에코맨이다 보니까. 에코맨이. 그렇죠. 맨날 달리기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2주에 노래 추천 한 개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 저는 근데 여자 아이돌 노래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지금 제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이거? 아니요, 여기. 제 목에서 아, 나는 거. 그래요? 깜짝 놀랐네. 그 뉴진스의 신곡 네.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 그 노래 좋아요. 너무 좋고 저 아직 안 슈퍼샤이. 들어봤어요. 슈퍼샤이. 이 노래 아닙니다. 르세라핌의 놀이턴. 놀이턴. 르세라핌도 신곡이 나왔나요? 이건 수록곡인데 아. 제가 저번에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샘의 아내 이 음. 노래를 추천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1등을 하더라고요. 과감히 놀이턴. 또 1등 예언인가요? 1등 예측. 놀이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 놀이턴에 네. 그 홍은채라고 이제 네. 멤버가 만체. 있는데 만채. 네. 그 멤버의 파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언보다 좋나요?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아, 되게 그래요? 신나하는 그 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또 정치마?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변진섭 씨의 아, 숙녀에게 추천드립니다. 숙녀. 모르는 노래. 이 노래 진짜 유명한데? 몰라요. 이게 어떤 가사가 뭐냐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숙녀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 오래된 노래니까 숙녀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이게 가사가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이런 아주 낭만적인 가사. 너의 우울한 면까지 나는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럼 너가 잘 꿈속으로 때 가니까. 꿈속으로 가서 내가 듣고 와야지. 이런 좀 무서운데요. 감동적으로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어디까지 파고드시려고? 오늘 컨셉 재밌네요. 당황스럽게 하는데 네. 아무튼 추천드리고요. 이 노래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끝입니다. 윤진 씨는 뭐 추천하시죠? 저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멘트 할게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코프볼을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검색창에 코프볼을 쳐보세요. 코프볼이 아니고 코빼기 구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